이것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범인일 것 같았으면 내 카드로 왜 택시를 탔겠냐. 알바, 뭐. 그 부분은 의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낮에는 변호를 하고 밤에는 법률 이야기를 나누는 법감지기 이세환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특히나 상담이 많이 오는 분야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인데요. 최근에 좀 경향이 청소년들이 이런 내용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요즘엔 신종수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총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원이 있어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마치 조선족 흉내를 내면서 막 장난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상담원이 요즘에는 진화해서 조선족과 같은 이런 어색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정말 이제 우리와 똑같은 편안한 발음을 쓰고 있고요. 상담원이 법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단어를 많이 구사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모집책이라고 해서 대포폰을 활용을 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전화가요, 예전에는 공의번호로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로 옵니다. 이게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자기들끼리 이제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가 있어요. 일반 휴대폰 전화번호로 오기 때문에 더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전화를 받아보면 깜빡 속으실 수 있고, 또 인출책이 있어요. 인출책은 뭐냐면 돈을 이제 가서 뽑는 거죠. 이 경제 수익이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받아서 어떤 대포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총책이 그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총책은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망타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이스피싱이 적발됐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적발되냐면, 모집책 또는 인출책, 전달책, 가장 밑에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발되고 체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막 이런 속이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뭐 누가 납치됐다, 아들이 납치됐으니까 어디로 얼마를 보내라, 이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덜한 분야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바, 이런 사이트에서 마치 합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공고가 올라와 있고, 사람들은 이게 그냥 유명한 업체에서 올려놓은 글이기 때문에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합법적인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장이라든지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현금을 뽑아서 무통장 입금하든지 이런 역할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 부동산 경매 업체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를 알려줄 테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인 계정만 제공해주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청소년들에게 토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좌로 받은 것을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대가로 뭐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또 하나 핸드폰 번호만 조금 빌려달라든지, 직접적으로 인출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행동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공범으로 보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맞아요. 그 예전에 한창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적발되고 했을 때에는 채권 추심업체, 그거의 하청업체다, 이 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치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주는 역할이다, 대신에 그분들이 현금으로 줄 테니까 현금으로 그걸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업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에 올라오면 제대로 된 정식 공고처럼 같이 느껴지잖아요. 심지어 저희 의뢰인들 중에 속으신 분들 보면 면접을 보신 분도 있고요. 이력서 같은 거 기본적으로 써요. 그분은 면접을 봤으니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접도 면접을 보는 알바생을 고용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는요,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분이 정말로 모르고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은행 ATM기 입출금만 하더라도 경고문이 계속 뜨잖아요.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으로 뭐 송금만 하고 혹시 지시받은 거 있냐 계속 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돈을 보냈을 때에는 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이 경우에는 사안마다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비율적으로는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기준 중에 하나, 이게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요. 돈을 받아서 내가 취업한 법인 명의 있잖아요. 거기다 보내지 않고 돈을 쪼개서 여러 명한테 나눠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판사님들께서 많이 보는 몰랐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명의로 여러 명한테 보내면 그게 다 대포통장으로 이게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정식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해서 그런 돈을 받아준 일을 했다면 그 회사 법인 통장에 넣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뢰인분들은 억울해하세요. 그렇죠. 내가 범인일 것 같았으면 내 카드로 왜 택시를 탔겠냐, 범인일 것 같았으면 내가 이 돈 받고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다소 엄격하다라는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는 이런 또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총책을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해야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속았었다고 생각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돈을 받아준다는 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은 인출책을 처벌하는 그 기준이 매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피해 입으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대환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행위한 거에 대한 처벌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형벌이 강화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든지 초기에 사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깊숙이 연루되는 걸 막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요즘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어른들에 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미래가 많이 밝고 아직 할 일이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남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죠. 또 하나, 이런 일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고 여기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될 필요, 또 하나 나중에는 민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워진다고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죠. 이게 사실 이런 알바를 찾아보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 대상으로 좀 보더라도 1, 20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그렇죠. 이제 부모님한테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60대, 70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자녀한테 또 짐을 지우기 싫다고 아르바이트 찾아보시다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너무 안타깝고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빨리 법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적으면 형량도 비교적 낮게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최소화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착각하고 상담 오실 때 어떤 걸 많이 착각하시냐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 속았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순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었다라고 하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가담 정도가 높으면 조직원들이 처벌받는 그런 규정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범죄단체 조직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잘못들을 빨리 이제 인정을 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실 조언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뭘 프린트해서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를 해라.
뭐 대표적인 게 무슨 검찰청 소속 직원이다,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다, 이런 거를 프린트해서 그걸 보여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문서 위조, 뭐 이런 범죄들도 같이 병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범죄라고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단순 전달만 했다. 그리고 뭐 단순히 통장 빌려줬다 이러면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초범이거나 금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합의가 전부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되거나 또 실형이 간혹 선고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니까, 나는 내가 전달한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사님들의 시각은 우리가 가담했던 행동보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일단 첫 번째로 귀 기울여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시면 한 번만 그 행동을 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보면 2번, 3번 하신 분들이 많고, 행동은 했지만 그게 아직 경찰서에 알려지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리고, 또 혹여나 우리한테 그 일을 지시한 중간 관리자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양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몰랐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을 법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우리가 오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특히 흔하게 발생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보이스피싱, 이게 참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제는 점점 더 진화해서 예전같이 이렇게 어수룩한 방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분들 또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뭔가 돈을 받아와야 된다, 돈을 전달해야 된다는 일을 시킨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전달해달라,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일은 쉽게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법률 이야기가 있다면 법이 빛나는 밤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